예, 1주차 2교시는 지점 반력 계속 풀어보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집중하중과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단순부였는데 이번 1주차 2교시에는 집중하중과 등분포 하중이 동시에 받는 단순부, 좀 더 어렵겠죠. 다음으로 경사 방향 하중을 받는 단순부가 기울어져 있을 때 축의 직각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직력의 불력을 구해서 단순보의 반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보의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에 반력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으로 단순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둥과 보가 있는 라멘 구조물 단순보형 라멘 구조물에서 반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복잡하죠. 집중하중과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다음으로 이 지점 바깥쪽에 돌출된 부분도 있고 복잡합니다만은 문제를 쳐다보면은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풀려는 의지가 꺾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조 관련되는 과목은 식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 수평 방향의 힘의 평형을 구하는 그 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쉽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이 복잡해도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반력은 A단의 수직 반력과 B단의 수직 반력 두 개입니다. 식이 복잡해도 문제가 복잡해도 미수의 개수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식 두 개 이렇게 되고 미수 따라서 값도 두 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평하중이나 수평하중 성분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A단의 수평 반력은 0이 됩니다. 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다. 아래 윗방향 플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RB 플러스 집중하중 30kN는 아래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 2kN/m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총 길이가 6m죠.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면 RA 플러스 RB는 6, 지금 30 플러스 12 42kN이 되죠. 두 번째 자 우리가 A단에 대해서 모멘트의 합을 구해도 되고 B단에 대해서도 모멘트 합을 구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A단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A단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러면 RA는 앞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래 0이고 그 다음에 30kN 곱하기 2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하중이 2 곱하기 6 등분포 하중. 자 모멘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힘 곱하기 거리. 힘은 무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등분포 하중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리는 전체 길이가 6m. 그러면 그 길이 6m에 대해서 등분포 하중은 가운데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대표 거리를 하나 취하게 되죠. 그러면 저 위치는 A단으로부터 얼마입니까? A단으로부터
이만한 거리가 되는 거죠. 2 플러스 2 플러스 3 7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7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력 RB가 존재하죠. RB는 윗방향 7RB는 0. RB는 반시계 방향이죠. 30kN 시계 방향, 등분파 중 시계 방향. 자, 그래서 7RB는 60 플러스 12 곱하기 7, 84 이렇게 되나요? 60하고 12 곱하기 7, 84 하면은 144. RB는 144 나누기 7. 144 나누기 7 하면 20.57. 20.57. 그러면 RA는 42는 마이너스 RB 42 마이너스 20.57 19.43 19.4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A는 19.43kN, RB는 20.57kN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예, 다음은 조금 어려운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정단에 대해서는 반력이 3개가 있다고 했죠. 수직, 수평, 그 다음에 회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중 자체가 경사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경사방향 하중에 대해서 수직과 수평 분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분력을 계산을 하면 편하게 되겠습니다. 1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각도가 40일 때 수직은 10 곱하기 사인 40이죠. 수평은 10 곱하기 코사인 40 이렇게 됩니다. 10 사인 40 10 사인 40은 6.43 6.43이고 10 코사인 40은 7.66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아래로 6.43 수평으로 7.66 이런 문제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미지수가 A단의 수직 반력, A단의 수평 반력, A단의 모멘트 반력 3개죠. 첫 번째, 수직 방향 힘의 평형은 0이라는 조건에서 6.43 아래를 마이너스죠. 플러스 RA는 0. RA는 6.43. 윗방향 6.43이죠. 두 번째, 수평 방향으로 적용한 힘의 합은 0이다. 그러면은 HA 마이너스 7.66. 백숙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0이다. HA는 7.66. 자, 세 번째. A단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6.43 곱하기 6이 있죠. 시계 방향. 마이너스 MA. A단에 작용하는 반력 모멘트 MA가 있죠. MA. 그 다음 7.66은
A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게 0이죠. 0이다. MA는 6.43 곱하기 6, 38.58. 모멘트 다리가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킬로뉴턴 메타. HA는 킬로뉴턴, RA도 킬로뉴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모멘트만 작용하고 있는 케이스죠. 여전히 우리가 수직 발력을 하고 수평 발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A, RA, RB.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FA, FX. 다시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그러면 HA는 0이 되겠죠.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0이다. RA 플러스 RB는 0이 됩니다. RA는 마이너스 RB. 세 번째, A단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A 곱하기 0이죠. 근데 A단에 지금 뭐가 작용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 힘들은 이 자체가 회전력, 모멘트죠. 회전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반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A단에 대해서 모멘트를 취하는데 마이너스 RB 곱하기 6. 그 다음에 모멘트가 플러스 30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0입니다. 그러면 6RB는 건너가죠. 30 마이너스 15, 15. RB는 2.5 킬로뉴턴 되겠죠. RB가 2.5. 그러면 RA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RB죠. 마이너스 2.5. 음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이 방향에 대한 문제죠. 힘이 마이너스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RA가 작용해야 되고 거기가 2.5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RA, RB 두 개를 합하면 0이 되고 전체적으로 모멘트 관점에서 보면 A단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반시계, B단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죠. 이게 더 큽니다. 그럼 구조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발력은 A단에서는 아래로, B단에서는 위로 작용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발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힘이 1과 2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안전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단순보가 아니고 구조물이죠.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좀 다소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발력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먼저 수직, A단의 수직 발력, B단의 수직 발력.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습니까? A단의 수평 발력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수평력 15kN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3개죠. A단에 이번에는 우리가 수직 반력, 수평 반력 헷갈리니까 수직은 V, 버티칼로 표현하고 수평은 horizontal, H로 표현하겠습니다. HA, VA, VB. 자, 그러면 미지수 3개죠. 미지수가 3개입니다. 필요한 식 몇 개가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하죠.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적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수평력 15kN 있죠. HA 있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 합은 0이다. HA는 15.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0이다. 수직력 VA 있죠. VB 있습니다. 저 위에 10kN 있죠. VA 플러스 VB는 10. 자, 세 번째. 어디에서 모멘트를 취할까요? A단에 대해서 취해 볼까요? A단에 적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모멘트 합. 자, 첫 번째 15kN 곱하기 3이죠. 시계 방향. 다음으로 10kN 곱하기 A단으로부터 수직거리죠. 얼마입니까? 5 플러스 4는 10.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9. 9입니다. 10 곱하기 9. 그 다음 마이너스 VB가 있죠. VB 곱하기 얼마입니까? VB 곱하기 5는 0이죠. 그러면 5VB는 90 플러스 45, 135. VB는 135 나누기 5, 27kN. 자, VB가 27kN이다. 우리가 어땠습니까? 앞에서 이 식에서 VA 플러스 VB는 10이다 그랬죠. VA 플러스 VB가 10인데 VA는 어떻습니까? 10-VB죠. 그러면 10-27 마이너스 17. 그러면 VA가 윗방향이 아니고 아랫방향인 걸 알 수 있죠. VA는 27, VB는 마이너스 17, 아랫방향으로 17입니다. 왜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하중이 15kN도 그렇고 10kN도 그렇고 시계 방향으로 구조물을 회전시키려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력은 어떻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이런 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VA는 아래쪽, VB는 위쪽 이렇게 작용해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만들려는 그런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양쪽 다 힌지가 되는 거죠. A단과 B단. 그러면 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반력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수평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단의 수평 반력과 B단의 수평 반력이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HA, HB, VA, VB. 미지수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수평, 수직, 모멘트
3개죠. 나머지 한 식은 지금 이게 힌트입니다. C단이 뭡니까? 힌지죠. 힌지에서는 모멘트가 0이다. 피인접합.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4개의 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0이다. 그러면 수평력이 HA와 HB가 있고 오른쪽 X축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HA는 플러스, HB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HA와 HB가 크기가 같다. 그렇죠.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다. 그랬습니다. 수직력은 VA와 VB, 그 다음에 10kN이 있죠. 이 합이 0이다. 그러므로 VA 플러스 VB는 10이다. 세 번째, A단에서 모멘트 취해볼까요? A단에서의 모멘트 합은 0이다. 어떻습니까? 10 곱하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C까지의 거리가 2m다 그러면은 이 위치 10kN이 작용하고 있는 이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1 곱하기 1. 그래야 10kN이 작용하는 그 점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 곱하기 1.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HA는 거리가 0이죠. HB. 그 다음에 VB가 있는데 VB는 반시계 방향이죠. VB 곱하기 6은 0. 그러면 VB, 6VB는 10. VB는 10 나누기 6. 10 나누기 6에서 10 나누기 6. 1.67 이렇게 되겠죠. 1.67kN. 그러면 VB가 1.67이면 VA 플러스 VB는 10에서 VA는 10-VB 10-1.67 하게 되면은 8.34kN. VA는 8.34, VB는 1.67. 근데 우리가 HA와 HB를 구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식이 필요한 거죠. C단에서의 휨 모멘트가 0이다. 그러면 휨 모멘트라는 것은 구조물이 아래로 볼록하면 플러스, 위로 볼록하면 마이너스인데 휨 모멘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두 전체에 작용하는 모멘트 합이 0이라는 것은 지금 모멘트 관점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힘이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힘이 마이너스죠. 하지만 휨 모멘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플러스가 됩니다. 모멘트 관점에서 보면 합은 0이고 휨 모멘트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C점에서 휨 모멘트 합이 0이기 때문에 C점 왼쪽에서 구한 힘이나 오른쪽에서 구한 힘이나 휨 모멘트 똑같은 거죠. 그래서 C점 왼쪽에서 있는 힘 모멘트 구해보면
자, VA 8.34 곱하기 2 그러죠? 이 플러스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HA 4HA는 0 이렇게 되겠죠. 4HA는 8.34 곱하기 2 마이너스 10 하게 되면 8.34 곱하기 2 마이너스 10 6.68 그러면 HA는 6.68 나누기 4 1.6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왼쪽에서 있는 힘갖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있는 힘갖고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7 곱하기 4 마이너스 4 HB는 0 HB는 1.67 같은 값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좀 복잡하지만은 미수가 4개라도 식을 4개 세워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교시보다는 굉장히 어렵죠. 경사방향 하중을 받는 보, 그 다음에 휜 모멘트를 받는 보, 그리고 라멘의 반력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예, 이번 연습 문제에서는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라멘 구조물 보에 2kN/m의 등분포 하중이 추가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하중만 있었는데 등분포 하중이 보에 걸릴 경우에 아무래도 AB단에 걸리는 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등분포 하중의 휜 모멘트도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AB 반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앞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단순부의 반력 구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그때보다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